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락업 물량 인출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보시게 되면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서 이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더리움이 3월 중순경에 상하이 하드포크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하드포크에서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에 그동안 지분 증명으로 락업이 되어져 있던 이더가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지분증명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하거나 규칙 위반으로 퇴출 검증자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이 맡긴 이더 하드포크가 완료되는 즉시 인출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물량은 35,000개 정도의 추산이 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며칠 안에 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검증자당 32 이더를 그대로 두고 이제 보상만 인출을 하는 부분, 또는 보상과 이자 모두 다 인출을 하는 두 가지 옵션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후자를 선택을 했었을 경우에는 대략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인출을 원하는 검증자들은 인출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팅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출 요청을 하고 순서대로 처리해주는 방식이 아니고, 검증자 순번대로 검증자들의 전수조사해서 세팅된 계정에 인출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출로 인한 이더 유통량 변화와 시장의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 이미 락업 때 이더의 70%가 다른 형태로 유동화가 되었고, 예를 들어 리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정도로 유통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30% 정도가 개인의 직접 운영 검증 노드 락업 물량으로 인출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영향성은 작을 것으로 보여지며, 인출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더 많은 이더가 지분 증명 스테이킹에 투입될 거라는 예측이 많다. 왜냐하면 2년 넘게 운영된 지분 증명의 안정성, 수익성, 향후 이더리움의 높은, 그러니까 미래의 로드맵 부분이 좀 매력적이다 라는 측면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을 거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락업 물량 증가와 수수료 소각에 따른 이더리움의 순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저번에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공급 부분에 따른 형태가 계속 EIP 159 도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인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전혀 나쁠 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더 추정자들이 비트코인 발행량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는 낙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선을 넘었죠. 당장 선을 넘었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면 그럴 확률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있는 부분이 과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따른 부분을 또 보게 되면, 디파이의 이제 총 TVL 수치값을 좀 보게 되면요, 여전히 리도, 메이커다오, 커브, 에이브 쪽에서 좀 화력이 많이 받쳐주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리도 쪽이 좀 움직임이 매우 많은 영향성을 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렇게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업비트 동향에서도 보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게임 쪽 순환 패턴으로 요즘 테마가 연달아 바뀌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1개월 물에 보게 되면 앱토스, 스레스, 세럼, 디센트, 웨이브, 캐리, 스탬프, 하이브, 뉴사이퍼, 메타디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테마 섹터 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 형태로 지금은 거의 다 펌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디파이
이쪽에 영향성도 있었고, 그거 외적으로 또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단 여기에서 이더의 약간의 안 좋은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알트코인들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왜냐? 도미넌스의 비트코인 흐름이 변화가 별로 없었고 이더의 변화와 나머지 알트코인의 변화값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팀 드레이퍼가 스리랑카 대통령 그리고 중앙은행장이 비트코인을 채택을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얼추 보면 아르헨티나 가서도 한번 저기 뭐 부채가 많은 국가가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 때 뭐 이렇게 계속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일단 이런 나라들은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갖고 있는 통화에 있는 파워가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따른 생각은 신뢰도가 매우 낮아지게 되고 그 낮아졌던 게 회복이 안 되죠. 다른 루트를 계속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 무거운 금을 들고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쓸모없는 종이를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냥 누구나 가볍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그 비트코인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트론 창업자가 트론 챗 GPT의 프레임워크 제공을 가능하게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또 구현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테마에 추적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또 눈에 보이기도 했었고요. 스톰엑스가 로드맵을 발표를 함으로써 또 이 시점이 되게 좋은 시장의 시점에서 또 좋은 분위기로 또 올라타고 있는 형태입니다. 국내 증권사 STO 관련 주요 개발 투자 현황을 보게 되면요. 키움, SK, KB 보게 되면 대부분 플랫폼 쪽이나 아니면 조각 투자 또는 싱가포르 거래소 투자 이런 형태로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 조각 투자 쪽과 그 다음에 미술품 이런 쪽이 좀 강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들도 당장 뭐 STO 토큰 안에서 뭐 기존의 뭐 코인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뭐 뮤직카우나 뭐 부동산 쪼개기, 뭐 가축, 뭐 조각 투자, 뭐 예술품 조각 투자 이걸 먼저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신한만 지금 람다 256 쪽에서 나오는 새로운 플랫폼 쪽에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파일코인의 개발사가 이번에 프로토콜랩스 직원의 21%를 감축했고 위믹스 1년 물타기 결과라고 해서 장대표 수익권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위메드가 망하지 않고서야는 뭐 어느 정도 위믹스에 상당히 노력을 좀 해주고 있는 실정인 건 맞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거래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호가를 많이 끄집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효과를 보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도 위믹스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냐 없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소각권에 따른 영향성도 이번에 한몫을 좀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번에 웨이브 바이낸스에서 USDN 경고가 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영향성으로 또 펌핑이 훨씬 더 웨이브가 좀 지속적으로 나왔던 요런의 영향성이지 않겠냐라는 언급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외환 누적 비율이라고 해서 이 지표가 상위 10개 거래소 유출액과 모든 거래소 유출액을 나눈 것이고 유출한 비율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53 이상이면 강세, 46 미만이면 약세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장기 매입 및 보유 전략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비트코인 뿐이며 비트코인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상품이므로 투자자라면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폐위기 페이코인 FIU의 상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핫이슈 중에 하나가 고박스 내용이었습니다. 고박스가 이제 이번에 바이낸스 체결권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23년도 2월 2일부로 계약이 체결됐음을 안내한다. 그래서 산업회복기금이라고 해서 이거를 통해서 마련을 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 상장에 기여해온 점을 바탕으로 파트너로 선정을 했다. 투자금 모두 고파이 고객들의 이자를 포함한 예치자산 전부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고박스를 그러니까 이용했던 자들은 나쁠 건 없겠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일정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8월 큰형에 이번에 또 다마, 대담, 간담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가 7일 날 있습니다. 어떤 소리 또 하는지 계속 또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다음 주 일정 한번 봐야 되겠죠. 보게 되면 RBA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코로나 해제설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그 내용도 분명히 이 시점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나온다, 코인 또 불장이 좀 더 연속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8일 지준일이 있고요. 9일 옵션 만기일, MSCI 분기 리뷰, 그리고 10일 구로다 총재 후임 내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향성이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 이제 또 이번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실업자 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냐, 왜 이렇게 선망을 했냐, 그것에 따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1월달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둔화가 됐는데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레저 적객 부분에 최대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직이 주도했지만 정규직도 선전을 많이 해주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에서 어느 정도 해고되셨던 분들이 다른 기업에서 이렇게 좀 쳤다가 좀 안 되면 오히려 레저 적객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와서 일을 좀 많이 하더라 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충당이 좀 됐다라는 게 눈에 들어왔고요.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도 증가를 주도를 했다라고 하니까 얼추 이 내용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이 고용 형태가 이런 형태로 가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저축률이 바닥 시즌은 6월달, 그러면서 부채는 위로 최고치를 찍히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부분 빅테크에서 많이 잘렸는데 누군가는 또 재입사를 했고, 누군가는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니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임시직이라도 좀 해보자 라는 형태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형태로 고용이 나왔다는 건 이제 생각보다는 물가의 기여율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왜냐, 인건비를 더 이상 올라갔던 게 전가가 안 되니까 가격에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끼치기에는 좀 덜하겠죠. 일단은 이번 5월달, 6월달에 있는 패턴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있는 가능성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에 있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하반기 돼서 이제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아마 그때가 되면 좀 시장이 매우 안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